바로 문제 나오네요. 네. 로그아웃 펀치. 여기서 배전반, 분전반이라는 것은 전기를 받습니다. 전기를 받아서 뭐 전줄에서 들어오겠죠. 받아가지고 용량에 따라서 변압기를 설치해야 되겠죠. 변압기도 다 큐비클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런 걸 다 배전반이라 합니다. 변압기를 집어넣으면 변압기 배전반.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각종 보호 장치들 다 있을 거 집어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2차 저압 들어오니까 저압에도 각종 차단기 다 집어넣어야겠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또 여기서 분비돼서 쫙 나가야 되니까 얘를 우리가 분전반, 얘를 배전반. 배전반이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배전반, 분전반 그림으로 그리고요. 그랬을 때 이제 배전반, 분전반 같은 경우 이 자체 이게 다 쇠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쇳덩어리. 거기다 이제 기기 달아야 되니까 구멍 뚫어야 필요가 있겠죠. 사실은 뭐 공장에서 뚫어서 나오니까 그릴 필요는 없는데 뭐 추가로 뭐 달겠다 했을 때 구멍 뚫으려면 홀서. 그다음에 이거는 14번은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드라이브 툴이라고 했지만 이제 이 용도예요. 철제함이 있다. 벽에 고정시켜야 되겠다. 그랬을 때 되게 힘들어지니까 그냥 어떻게 한 방에 그냥 부채로 팍 쏴버리면 되게 빨리 끝나겠죠. 그걸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구멍 일단 퓨마드릴로 구멍 뚫어가지고 플라스틱 쪼가리 이게 뭐죠? 플라스틱 쪼가리 일이 뭐죠? 와샤 말고 그 나사 집어넣을 때 미리 집어넣는 거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거 이제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생각 안 나서 이거 집어넣고 이제 구멍 맞춰가지고 나사 돌려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시간 오래 걸리는데 한 방울 팡 쏴면 끝나니까 되게 공사 속도가 빨라지죠. 그리고 이제 이 드라이브 아까 그 말한 이 못대가리 같은 거 그거 드라이브 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드라이브 툴이 되는 거고요. 뭐 문제 안 풀어도 다 푸는데 16번은 피시테이프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저연산 잡는 용도. 그래서 3번 입선할 때 씁니다. 입선할 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17번 슬리브 접속이란 말이에요. 슬리브 아직 안 들어보셨겠지만 슬리브 그냥 이런 겁니다. 원통이에요. 원통에 구멍 뚫린 원통에다가 전선용이다라고 하면 피복 100개 가지고 넣고 양쪽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지고 앞잡기로 눌러주면 연결되겠죠. 이게 슬리브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벤치와 같이 사용되면 되고 금속관 중요한 건 여기네요. 로크너트 록 여기 잠그라는 말이고 여기 너트 볼트 넣을 때 할 때 너트고요. 있을라나? 뭐 그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건 다른 겁니다. 비슷한 거라서 이건 채운다 하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채우겠죠. 이렇게 채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금속관이라고 하면 얘를 금속관이라 하고 얘를 뭐 할 수가 없어요. 금속관으로 하죠. 정확하게 똑같긴 한데 금속관에 일단 연결시키려면은 금속관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사를 내가지고 나사를 내서 여기 너트 하나 끼우고 꼽고 반대쪽에 너트 하나 꼽아서 돌리겠죠. 그래서 고정시키겠죠. 이 너트를 락 너트라고 네. 그래서 이 너트 쓸 때
잡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로 잡아 돌리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일 좋은 게 첼라. 플라이어 펌프. 네, 펌프 플라이어. 플라이어가 그냥 집게란 얘기예요. 네. 그 중에 펌프 플라이어는 뭐, 펌프 잡는 정도고, 플라이어가 포인트입니다. 네. 근데 현장에서는 거의 첼라라고 하니까. 네. 18번. 그렇죠. 땅. 그러니까 접지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접지 저항기가 어떤 거냐. 버스가, 물론 지구란 말도 되겠지만, 대지, 땅이란 말이니까요. 땅 테스터기. 그 다음에, 후건. 후크가 고리. 후크 선정할 때. 이거 후크 선정 표시죠? 갈고리? 네. 후크 비터가 뭐냐? 그렇죠. 원래 나중에 또 얘기 드리겠지만 전류 측정할 때는 전선 끊어가지고 측정을 해야 돼요. 양쪽 직렬 연결해서. 근데 끊으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렇게. 이게 후크예요. 네, 후크. 이 후크는 주로 이제 전류 잴 때 쓰는 거고요. 후크 달려있습니다. 고리로 해서. 다음 19번 검전기. 충전 유무 조사하는 게 검전기가 될 거고요. 18번 답은 그럼 3번이? 2번? 제가 잘못 읽었네요. 땅하고 전로죠. 땅이 저항 측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선은 이 땅하고 붙었냐 안 붙었냐 그것을 하는 거니까 답이 절연 테스트가 되겠네요.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럼 매거가 맞는 네, 매가 맞습니다. 네. 바로 이런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을 주셔야 돼요. 하시다가 용어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해주시고, 저도 잘못 보는 경우가 있어서. 다음에 19번은 여기 충전이란 말도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우리가 전압이 갈렸다. 그럼 우리가 전압이 갈렸다는 표시는 우리가 가압이라는 말로 씁니다. 전압이 가해졌다. 그래서 가압이라는 말로 쓰고, 또 그냥 가압이라는 말 대신 가압은 주로 어떤 데 쓰느냐? 현재 전선이 전압이 안 걸렸는데 인가할 때 쓰는 게 가압이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가압된 상태로 쭉 지속되고 있는 것, 즉 살아있냐 죽어있냐 이제 따질 때는 우리가 충전돼 있다 안 돼 있다. 우리가 보통 충전기 그 생각 때문에 좀 애매해지긴 하는데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정확히 맞는 표현이에요. 충전. 그럼 20번에 절연저항 측정. 400V 이하다. 그러면 물론 250으로 할 수도 있고 500으로 할 수도 있고 1000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1000으로 하면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400V 이하면은 이 부하들이 다 400 이하란 소리니까. 그랬을 때 별일 없으면 500으로. 조금 더 높은 걸 하는 게 낫다. 그렇죠. 별일 없으면 500으로 합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뒤에 또 나오는데 또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또 생길 거예요. 그러면 250짜리로 맞춰서.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500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1번은 현재 이거 안 배웠고 이거 안 배웠고 답은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변류기라는 건 변류기는 전류를 변성시키는 거. 즉 전류를 바꾼다는 얘기는 전류의 크기를 바꾸는 거예요. 전압의 크기 바꾸는 것도 있지만 전류 크기도 바꾸는 게 있어요. 주로 측정용으로 쓸 거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는 변류기가 이게 변류기예요. 그리고 얘도 엄밀한 의미에서 변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A를 측정한다. 그럼 여기서 100A가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돼? 실제로 100A 들어와 버리면 박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서 만약에 5A까지 버틴다. 실제로 그러면 100A를 5A 낮춰줘야 되겠죠. 이게 변류기가 되는 거죠. 아직도 남았네. 22번.
땅은 접지저항이죠. 접지저항이니까 이건 아니고. 검전기, 즉 전기가 혹은 전기가 이제 충전되어 있느냐,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 검전기. 네온 검전기가 일반적인 거고요. 검전기. 검전기로 충전 여부를 알아보는 거지 몇 볼트다라고 하지는 못하니까요. 그 다음에 3번에 메가로서 회로의 저항을 측정한다. 딱히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좀 말이 좀 덜 표현되긴 했어요. 일단 보류 시키고 그냥 틀린 말이고 애매하고. 콜라오시 접지장 측정했다. 왜 확실하죠? 답이 이걸 내야죠. 이건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맞았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표현이 대담한 거고. 23번 접지장은 콜라, 볼 것도 없이 콜라고. 24번 뜨는 굵기 와이어 게이지. 25번 안테나 바깥지름 깊이 높은 버니어 캘리퍼스. 끝. 그렇죠. 네. 집에 가셔서 꼭 다시 안 이어지신 것만 다시 노트에다 적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전선의 접속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접속. 그럼 전선 접속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접속하려면 벗겨야 되죠. 벗기는 거하고, 아니면 뭐 전선 접속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룰들을 한번 볼게요. 일단 벗기기. 벗기면 잘 벗기면 되는데, 잘 벗기는 게 칼로.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뭐 이런 녀석 벗긴다고 했을 때, 이런 전선을 벗기면 뭔 칼로 벗기냐, 그냥 이빨로 벗기면 되지.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벗기면 돼요. 물론 이 정도는 다 그냥 이빨로 벗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요거 벗긴다. 이 이빨로 되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이것도 안 돼요. 칼로 써야 되겠죠. 예. 그래서 굵기가 굵어질수록 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거 굵은 녀석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벗길 때 조심해야 될 게, 칼로 할 때 밀면 돼요. 근데 벗기다 보면, 칼로 밀다 보면 도체가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버려야 돼요. 도체에 흠 나서도 안 되고요. 긁혀서도 안 되고. 도체에 만약에 중간에 벗기는데, 제가 좀 무리하게 해볼게요. 지금 전선에 흠집을 냈어요. 안 했다. 확실히 흠집돼 있고요. 물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긁혀 있어요.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흠집 나면 안 되는 거예요. 흠집 나면 다시. 처음에는 흠집 안 난 상태에 그냥 끼어지겠죠, 당연히. 일단 몇 번 흔들어 버리면 툭 끊어져 버리니까. 실제로 흠집 나면은 무조건 다시. 흠집 안 나야 포인트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닥 있는 선들은 뭐 한두 개 날라가도 뭐 그런 것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접속하는 거. 접속하는 것은 이제 접속이 되게 어렵습니다. 조심도 많이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전선을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잘라가지고 다시 접속하게 되면 성능이 처음보다 절대 좋을 리가 없겠죠.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즉, 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접촉 부위는 자르기 전보다 훨씬 저항값이 높아져 있겠죠. 접촉 저항이라는 게. 그래서 저항이 높으니까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은 더 많은 열이 발생하고요. 더 많은 열이 발생하니까 피복에 스트레스를 주고, 스트레스가 과하면 어느 순간 색깔이 변색이 되고, 심하면 이제 여기서 화재가 나는 거고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 저항 이 부분에 언급할 거고요. 당연히 끊었다 붙이면은 강도가 약화되겠죠. 그래서 몇 프로 이상 지켜라라고. 그래서 첫 번째 기계적 강도는 어떻게 돼요?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라. 물론 생각을 해보면 강도를 더 세게 할 수도 있죠. 양쪽에다 더 특수한 장치 붙여가지고 다른 데가 끊어지면 끊어질지 여기는 있을 때 안 떨어진다. 그건 과설계된 거니까. 그래서 20% 이상 감소.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80% 이상 유지.
여긴 열에 된 거 이야기였고요. 열. 이 같은 얘기죠. 전기저항 증가시키지 말라라. 그리고 절연. 저항이 두 번 나와요. 도체 저항 한 번 나오고 절연 저항 한 번 나오고. 그래서 항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 원칙이고요. 절연은 뭐 테이프 아니면 이제 커넥터 리우 같은 경우로 잘 묶으셔가지고, 커넥터는 접속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박스 내에 뭐 접속기들이 있을 거예요. 몇 개들. 그 다음에 배선 공사에서 전선을 접속했다. 불가피하게 전선을 접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면 절대 그 접속점이 이 관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점검도 힘들고 사고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박스. 여기서 접속해가지고 다시 연장. 이렇게 박스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야 유지보수가 되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전선 접속점이 있다. 나중에 이제 전선을 빼내야 될 때 잡아 당겼어요. 그렇죠. 끊어지면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선 들어가 있는 곳에다가 추가로 전선 넣을 때는 안 들어가요. 한 가닥만 있으면 어찌어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리가 일단 뭐 20m, 30m 돼버린다. 입선 자체가 안 되고. 왜냐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꼴 거 아니에요. 또 안에 들어버리면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무조건 넣을 때는 싹 끄집어 넣고 넣어야 다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전선에 만약에 중간에 점선이 접속돼 있다. 그럼 무조건 박스 처리. 접속할 일 있으면 무조건 박스 써라 이겁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접속점은 힘 가해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캡타이어 케이블 코드, 얘는 옥내 배선하고 접속할 때는 반드시 직접 접속하라는 말 없어요. 다 뭐 장치 써서 하라는 얘기예요. 차단기를 쓰든 뭐 콘센트를 쓰든. 그건 왜 그래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는 거죠? 끌고 다니면서 쓰는 거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항상 힘이 가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접속기가 툭 떨어져가지고 아까 봤던 접속기 마치 콘센트처럼 생긴 게 툭 떨어지면 그냥 안전하죠. 근데 이제 전선 직접 접속해가지고 떨어졌다. 선이 살아있는 상태니까 위험해지니까 그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로우젯 기억나시나요? 예, 로우젯이 아까 뭐지? 살짝 지나가는 퓨즈. 예. 그 사기 퓨즈로 된 거. 사기 퓨즈라는 거. 그 로우젯이라고 불러요. 다 차단기죠. 차단기, 모두 개폐기, 콘센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 이거 이동용이죠. 이동해서 쓰는 거니까 이런 것들 쓸 때는 항상 전용 기구. 될 대로 직접 연결하면 안 됩니다. 단자 이용하는 말은 다 뭐 끼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명시를 했다 이거예요. 제가 해놓은 게 아니라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나중에 직접 접속해서 빠져가지고 뭐 사고 났다. 몇 점 몇 탕? 잘못하셨네. 갑시다. 그 다음에 기계기구에 뭔가를 접속한다. 뭐 이거 기계기구 이거 될 건데 여기 끼우겠죠. 끼우고 접속할 건데 이거 진동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모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사가 풀어집니다. 그냥 그래서 나사 안 풀어지게끔 장치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나사 안 풀어지게 한 장치가 바로 와샤. 뒤에 나올 건데 그림 나올 거예요. 와샤 중에 스프링 와샤라고 해서 그냥 와샤로 그냥 쪼개놓은 게 있어요. 이중 노트 두 개 딱 묶으면 안 풀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구리하고 알루미늄 접속할 일이 있겠죠. 그건 구리 알루미늄 직접 접속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둘이 금속체가 다른 금속이기 때문에
자연전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전이. 또 전이 이상한 나오네요. 자연전이. 뭐냐면은 그냥 모든 물질 다 에너지가 있어요. 전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약하지만 그 에너지 차가 있을 거예요. 구리하고 알루미늄하고. 그럼 에너지 차가 에너지를 없애기 위해서 뭔가 이동을 할 거예요.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부식이라고 하는 거죠. 부식. 그래서 부식인데 우리는 부식이란 말 대신에 전기 부식. 줄여서 전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직접 접속하면 안 되겠죠. 접속기 써가지고 중재를 누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접속기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겁니다. 제일 나오는 게 전기 저항. 즉 전기 저항은 늘릴 건지 말 건지. 전기 저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 저항은 여기 나와 있지만은 전기 저항은 증가시키지 말라는 거죠. 증가시키지 말라는 것은 그대로 유지해라 이거예요. 네, 그대로. 그다음에 기계적 강도가 20%. 이 두 개. 네. 그다음에 박스 접속점은 절대 관 내에서는 접속점 있으면 안 되고 무조건 박스로 빠지는 거. 그다음에 이동용 전선. 이동 전선은 절대로 직접 접속하지 말 것. 요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동 있는 부분에서는 진동 안 일어나는 진동이 해서 나사가 헐거워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라. 그럼 이거 먼저 문제 풀어볼까요? 이 문제가 바로 아까 전에 넘겼던 문제. 뒤로 가 있습니다. 네. 페이지가 아까 제가 안 풀었던 거 있었죠? 여기 있네. 이 문제죠? 다시 이쪽으로 와서 페이지 18페이지네요. 페이지 1번 보면은 뭐 코드 접속기 쓰면 뭐 그다음에 2번에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페이지 안 맞나요? 17페이지인가요? 왜 코드 17페이지네요. 네, 하나를 지워버려야겠네. 17페이지. 2번 코드 상호. 똑같이 코드 접속기. 이제 이게 스프링 와샤예요. 이제 보시면 이게 스프링 와샤구나. 예, 그냥 와샤에다가 잘라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눌리면 스프링 역할을 좀 지지하고 버티고 있겠죠.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커플링은 좀 이따 배관할 때 배우시도록 하고요. 그냥 이거 압착 단자입니다. 단자. 뭐 터미널 러그라고 하는데요. 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 O형이 있고 Y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요. 얘가 슬리브. 예, 슬리브. 저 슬리브 종류가 많아서요. 예. 다음 4번. 그림이 빠졌나? 있고. 자, 이중 볼트가 볼트 너트 아시죠? 이게 볼트고요. 그죠? 이중 볼트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 실제 이런 제품이 있어요. 근데 진동하고 관계 없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머리 빠가 안 나게끔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롱팁으로 해서. 이런 볼트 있고요. 이 볼트는 진동하고 무관한 용도죠. 그래서 스프링 와샤나 이중 너트 답이 되는 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넣었을 거예요. 이중 너트가 답인데, 같은 그 아닌가 하면서 슬쩍 넘어갈 수 있다는 거. 다음 5번에 진동이면 스프링 와샤, 이중 너트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문제 나왔으니까 해버리죠, 그냥. 네.
자, 전선의 접속법에서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95스퀘어짜리 전선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50까지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해볼 만합니다. 하다못해 연결은 나중에 할 문제고 일단 배치를 하는데 어떻게 할 수는 있어요. 50이 넘어가게 되면은 완전히 쇠파이프라서 꺾기가 되게 힘들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50짜리 2개로 해서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큰 거 한 방으로 봐야 될 것을 그냥 이렇게 두 방으로 가겠다. 이런 말이고요. 이렇게도 만들겠네요. 이렇게 하나 가야 되는데 이거 대신에 이렇게 두 방으로 해서 두 가닥으로 해서 가겠다. 그럼 시설 기준은 틀린 건 어떻게 되느냐? 방금 얘기했지만 50 넘어가면 병렬을 써도 된다는 거예요. 50 넘어가게 되면. 이것도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아니 왜 두 가닥 하셨어요? 세 가닥 하셨어요? 법에서 이렇게 해요. 이유는 왜요? 시공 때문에. 시공의 편리성 때문에.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고요. 구리는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구리는 50이고 알루미늄 70 이상이어야 됩니다. 당연히 알루미늄이 더 잘 치워지죠. 그래서 알루미늄도 70 이상 되게 되면 힘들다 이거예요. 참고로 계속 하고 하죠. 그다음에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은 퓨즈를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가닥 가다가 퓨즈를 넣었어요 여기다가.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온판이 있겠죠. 하나에서 같이 공급받고 있으니까 얘가 끊어져요. 퓨즈가 하나가. 그래서 원래 100A인데 100A 할게요. 여기서 50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쪽 혼자 다 가겠죠. 그럼 얘는 원래 100짜리가 흐르는 굵은 선 안 쓰고 쪼개놨으니까 여기 어떻게 됐어요? 자기 용량 초과해서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병렬을 쓸 거면 절대 퓨즈 넣지 말라는 거예요. 퓨즈 안 넣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이 하나가 떨어지면 둘 다 떨어지게끔 그런 장치를 해놓던가 그렇게 해서 써야만이 할 수 있어서 퓨즈는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선은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차단기가 이렇게 있다. 여기서 이제 있는데 전선 하나를 이렇게 해서 출발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동일한 넓이에다 집어넣어라 이거죠. 아예 여기서 동극의 각 전선은 동일한 시계에서 터널 넓이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딱 집어넣고 딱 연결하라 이거죠. 그 다음 뭐 하려고 했더라. 뒤에 원래 나와요. 뒤에 있습니다. 미리 문제 풀면서 바로 해버릴게요. 뭐 알루미늄 전선과 이게 기구의 단자, 뭐 쉽게 차단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선하고 차단기 물리겠다. 아니면 전선하고 뭐 전등 물리겠다라고 했을 때 접속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맞죠? 네, 맞죠? 여러분 책 보세요. 여기 안 보셔도 됩니다. 2번을 김근아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전선에 터미널 로그 등을 접하는 경우는 두께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떼고법이 있고. 뭐 당연히 그러겠죠. 내용은 모르더라도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3번에 김성진님. 나사 단자의 전선을 접촉하는데 전선을 나사에 공격하면은 붙잡아요. 이거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고리감기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나사가 이렇게 있고요. 전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워놓으면 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약간 당기면 뭐 빠질 듯한 그런 느낌도 같죠? 이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감아버리면, 웬만하면 안 빠지겠죠? 근데 감을 때 이제 보자는 거죠. 얘를 감았을 때, 이렇게 감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타고 올라와 버리면, 접촉이 안 좋아질 거니까. 그래서, 타고 안 올라오게끔, 4분의 3 이상. 한 바퀴 이상 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짧게도 감지 말고 빠질 수가 있으니까 딱 이 정도에서 이 사이에서 멈추게끔 해서 딱 감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선이 이렇게 해서 여기 와사차게 해주면 웬만하면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3분의 4바퀴 이상, 한 바퀴 이하로 한 바퀴가 넘어가게 되면 올라타서 접촉이 안 좋아지니까요. 4번을 제가 보겠습니다. 누름 나사 단자. 누름 나사 단자니까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여러분 콘센트 뒤에 보면 전선 넣을 때 툭 눌러서 꼽죠? 다 그것도 누름 나사 단자고요. 네. 아마 여러분들 아마 가방 속에 하얀색 약간 뭐 이만하게 생긴 것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있으신 분들은. 구나. 사각형으로 생겨가지고 혹시 있으신 분 생겨가지고 뭐 누르게끔 뭐가 탁 돼. 보통 전등에 많이 붙어 있는데 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나한테 있나? 나한테 있네. 아니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거 눌러가지고 이렇게 딱 끼워서 쓰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응? 네, 가위가 자 이렇게 해서 꼽을 때 이렇게 꼽았다. 딱 봐도 위험하죠? 예. 안전하게 꼽으려면은 쏙 들어가가지고 아예 안 보이게끔 해야 그러겠죠. 여기서는 이제 뭐 3분의 2까지만 사용한다. 이거 아니라 꽉 끼우라는 거예요. 당연히 많이 넣은 건 당연히 아실 거고. 특히 나중에 이런 거 쓰실 때는 전선이 안 보여야 돼요. 안에 쑥 들어가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쑥 들어가가지고 아예 구리선이 아예 안 보이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눌러서 쓰는 거예요. 눌러서 떴다 뺐다 하는 겁니다. 눌러가지고. 여기까지 했고, 그러면은 다시, 전선 접속. 21페이지였나? 네. 아니네. 30페이지였나? 네, 30. 29페이지네요. 네. 전선 접속 방법들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이제 형태로 봤을 때 직선 접속, 그냥 이렇게 연결하는 거. 네, 분기 접속, 중간에서 따서 할 수도 있고요. T자로. 네. 말단에서 접속, 뭐 있으면 말단에서 끼울 수도 있고, 네, 등등등. 위치에 따라서 형태로 직선, 분기, 종단. 그다음 단선, 연선, 한 가닥짜리, 여러 가닥짜리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보자는 겁니다. 뭐 이름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접속기를 쓰는 경우가 있고 안 쓰는 경우, 직접 접속하는 경우, 접속기 써가지고 하는 경우. 뭐 지금은 거의 다 접속기를 씁니다. 이것 때문에 접속하고 있으면 뭐 10분, 20분 걸려요. 5분, 짧으면 1분, 2분. 접속기는요, 까서 그리고 접속기를 안 쓰고 사람을 하게 되면은 그 숙련도에 따라서 품질이 다양하게 나오겠죠.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웬만하면 다 품질 고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쓰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써야 될 경우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름도 좀 고민하죠. 트위스트, 말 그대로 꼬였다라는 얘기고요. 브리타니아, 브라자 아니고요. 네. 브리타니아. 로또도 있고요. 단권이란 것도 있고. 뭐, 그냥 세 가지죠. 네 가지. 트위스트, 브리타니아, 복권이냐, 단권이냐. 그 다음에 뭐 단권이냐, 복권이냐. 이렇게 크게.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직거리 접속.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접속기는 이렇게 다 접속기예요. 슬리브가, 접속기 중에 슬리브가 최고 안방입니다. 슬리브로 다 그냥 하시면 돼요. 누가도 그냥 툭툭 누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뒷장 넘어가서 하나씩 봐볼게요. 먼저 이거 시험용으로 외우셔야 되는 게 직선 접속. 직선 접속은 일단 이렇게 단트리에서 단선 한 가닥짜리 선 감을 때는 접속할 때는 트위스트 혹은 브리타니아 접속이 있고, 트위스트 접속은 6스퀘어 이하, 브리타니아는 10스퀘어 이상. 그런데 안타깝게도 단선은 법적으로 우리 전선 굵기 할 때 원칙은, 전선은 다 연선이 원칙입니다. 연선이 원칙. 여러 가닥 있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10스퀘어까지는 단선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법적 사항이에요. 그럼 단선으로 10스퀘어 넘어가는 게 없다는 얘기죠. 딱 10스퀘어까지인 거예요. 표현은 이렇게 표현해요. 10스퀘어 이상의 붉은 단선이라고. 그래서 단트리에 60 이렇게 해서 딱 외우시면, 즉 직선 접속. 직선 접속에서 단선 한 가닥짜리 경우는 트위스터하고 브리타니아 있고, 트위스터는 6스퀘어 이하, 브리타니아는 10스퀘어 이상.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겠다 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실습이기 때문에